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노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이 드러난 하루.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려주길 기대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에 대해 윤장일 시장이 시민 의견을 수렴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재 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남의 문화재 지표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80년 5월 21일 개헌군의 집단 발포 다음 날 백악관에 열린 최고위급 회의에서 전두환 씨가 집중 거론된 수기 회의록을 광주 MBC가 입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오늘로 8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이 드러난 하루.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습니다. 시민 반응을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임번호 50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두한 세 번째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당연한 기결이지만 초라한 말로의 안타까움도 나타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망치를 들여서는 죽여야 쓰지. 더셔요. 첫 재판은 공교롭게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였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지역차별 없는 사회를 염원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유지를 받들어 국민통합과 양극화 등 직면한 위기를 헤쳐가자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 진짜 요즘에 심각한데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원만하게 돼서 조금이나마 일자리 찾는데 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피고인으로서 재판장에서 다시 한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퇴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또 다른 전직 대통령. 현대사의 두 굴곡이 교차하게 된 날,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상을 그려주길 기대했습니다. 통합에서든 간에 그런 정신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동서가 만약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영원함이 있지만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걸로 가지고 딱하니 해결할 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도 자기 지위를 너무나 남발하지 마시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5.18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를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의 중재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건물에 조성한 열흘간의 나비 때 5.18 항쟁 과정을 서사적으로 표현한 이 콘텐츠는 지난 12일 임시 개방된 이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는 이 전시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도청 건물을 80년 모습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원형 복원하는 것이 5.18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전당과 시도민 대책위 사이에서 광주시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만간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 뒤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책위 그리고 일반 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의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문제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청 원형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시도민 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시도민 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자로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지역사회의 결정을 미루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년 전 도청별관 철거 논란으로 전당과 5.18 단체가 대립했을 때 광주시와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이 절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일부만 남겨진 지금의 기형적인 형태에는 어느 쪽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전남 상생공약으로 제시한 한전공대 설립 문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로 배정됐습니다. 한전공대는 한전의 정관 문제 해결을 비롯해 광주 전남 시도 간의 대학 부지 협의와 교육부 대학 설립 인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는 지역 대학들의 반발 여론이 향후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철도공사를 준비 중인 현장에서 오늘 매몰 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남해안철도 보성 임성 구간 철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남군 계곡면의 한 야산. 2m 이상 굴착된 구덩이의 한쪽 면이 무너져 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장비는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토사가 무너지면서 구덩이 내부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76살 박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고 74살 안모 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노동청,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나와가지고 조사 중이에요. 매몰 사고 현장에서는 남해안철도의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은 한쪽 끝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가해랑 가운데쯤이나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치신 분들의 정도가 차이가 있죠.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책임자 등을 불러 작업 과정상 안전관리가 부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무안군 현경변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5톤 트럭과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인 51살 전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32살 유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5톤 트럭 운전자인 52살 양모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구분도로에서 한 트럭이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와 관련된 미국 백악관 회의의 수기 회의록을 최초로 입수해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희생자가 발생한 직후 이뤄진 이 회의에선 전두환 씨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을 향해 계엄군이 집단 발포한 지 하루 만인 1980년 5월 22일 미국 백악관에서는 광주 상황과 관련한 최고위급 회의가 열려 신군부가 무력으로 광주를 진압하도록 사실상 용인했습니다. 그동안 5.18의 비극을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백악관 회의. 그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이 고스란히 적힌 수기 회의록이 37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Gwangju was the main issue. Gwangju. Yeah, there was unrest in Gwangju, and the Korean military was moving troops in and so forth, and we were worried about, whether they would be able to restore order. 대화의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두환 씨가 집중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CIA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보고한 뒤 전두환 씨의 역할이 언급되고 전두환 씨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People in that meeting clearly understood that Chun Doo-hwan was responsible overall for the situation. 전두환 씨에 대한 논의 끝에 해럴드 브라운 당시 미국 국방장관 등은 전두환 씨에게 반대하는 게 위험하다며 안보 논리를 민주주의에 앞세웠습니다. 이 메모에서는 한국인들은 이기는 자의 편에 설 것이라는 대화가 등장하는 등 미국이 질서 회복을 위해 광주의 상황을 묵인하기까지의 의사 결정 과정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했던 그 당사자가 어떤 그 수기 메모가 이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지금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메모죠.
매우 아주 외교사에서 드문 사례가 될 겁니다. 닉 플랜 메모는 총 10페이지로 팀 셔록 기자가 폭로한 체로키 파일에 이어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5.18과 미국의 역할, 더불어 전두환 씨의 책임까지 규명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면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영산강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영산강의 녹조는 해마다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9일 동안 이어졌지만 1년 뒤 50일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0일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길을 막은 죽산보와 승천보는 고농도 녹조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와 죽산보 등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고 후속 대책이 예고돼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의 대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영산강 사업은 현재 진도가 느리고 하구의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과 생태계 환경 조사가 내후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별도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산강 유역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해 영산강 실태 파악을 함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산 6기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였던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조바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한테만 맡기거나 관련 부서에게 맡기면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맞는 우리 필요에 맞는 또 우리가 원하는 영산강의 모습대로 완벽하게 될지. 1998년부터 영산강의 수질 개선에 쓴 돈만 지난해까지 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올해도 1,500억 원 넘게 투입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